혹시 알고 계셨나요? 2024년 현재 뇌졸중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와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뇌졸중의 대부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뇌졸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매일같이 그 질환을 치료하는 신경과 전문의들은 정작 본인이 뇌졸중을 겪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루틴 속에 뇌를 지키는 작지만 강력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단 몇 분이면 충분한 아침에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중요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김준호입니다. 이 습관들이 어떻게 뇌를 보호하는지, 왜 효과적인지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마지막 7번째 습관은 많은 신경과 의사들이 실제로 실천하면서도 좀처럼 공개하지 않는 뇌보호의 핵심 비결과도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만약 여러분도 뇌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아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한 뒤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뇌졸중은 참혹한 결과를 남기지만 그 예방은 생각보다 단순하며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모임방에 있는 모든 분들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혹시 뇌졸중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성태 씨는 예전에 중학교 교장을 지내셨고 지금은 은퇴하여 조용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정기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았고 겉보기에는 그 누구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점심 가족들과 둘러앉아 웃으며 식사를 나누던 중 갑자기 박 씨가 의자 앞으로 고꾸라지듯 쓰러졌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얼굴 오른쪽이 아래로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뇌졸중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곧바로 움직였지만 도착한 병원은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치료가 지체되었고 뇌 손상은 크게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언어 능력과 독립적인 삶을 상당 부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검사를 본 신경과 전문의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전한 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단 몇 분이면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습관만 지켰더라도 이 상황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도 이런 후회와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습관은 맨 마지막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7번째 습관, 아침 수분 보충. 눈 뜨자마자 물 한 컵이 뇌를 살린다. 잠든 사이 우리 몸은 조용히 물을 잃습니다. 호흡을 하면서 땀을 조금씩 흘리면서 하루를 위한 에너지를 만드는 동안 몸속 수분은 서서히 빠져나가고 아침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탈수에 가까운 상태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갈증은 이미 몸이 구조를 요청하는 마지막 신호에 가깝고 그 이전부터 몸은 이미 물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아침의 혈액은 더 끈적하고 더 천천히 흐르며 심장은 그 무거운 혈액을 돌리기 위해 과도한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 결과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미세한 혈전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는
뇌혈관이 가장 예민해지는 시간이며 이 시점의 수분 상태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위험을 막기 위한 첫걸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맑은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커피보다도 휴대폰보다도 먼저 침대 옆에 준비해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종이컵 하나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2컵 정도 마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먼저 마시는 것, 바로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습관이 됩니다. 수많은 국내외 연구들, 특히 심혈관 관련 전문 학술지들은 공복 상태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 혈압 안정화, 혈액점도, 감소순환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이 실천은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건강의 방향을 되돌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매일 잠들기 전 머리맡에 물 한 잔을 올려두는 일, 그것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내일 아침에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6번째 습관, 부드러운 기상 스트레칭. 잠든 몸을 천천히 깨우는 2분. 우리가 밤새도록 가만히 누워있는 동안 몸은 점점 굳어갑니다. 관절은 뻣뻣해지고 근육은 긴장을 풀고 있다가 다시 일어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런 몸을 무시한 채 갑자기 일어나 움직이면 순환은 충격을 받게 되고 심장과 혈관에도 불필요한 부담이 쌓입니다. 마치 겨울날 자동차 시동을 걸자마자 바로 고속 주행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눈을 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움직이기가 아니라 천천히 풀어주기입니다. 긴장을 푼 몸을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부드럽게 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 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팔을 위로 뻗고 다리를 쭉 펴고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보세요. 등을 살짝 젖히고 다시 눕기를 반복하면서 몸 전체를 가볍게 자극해줍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복도를 한 바퀴 걸어보거나 거실 창가에서 햇살을 받으며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렇게 단 몇 분만이라도 몸의 따뜻한 순환을 열어주면 하루의 시작은 훨씬 안정되고 활기차게 바뀝니다. 대한심장학회와 여러 건강기관들도 무거운 운동이 아니라 이런 일상 속 가벼운 움직임이 오히려 꾸준한 혈관 건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2-3분만의 기상 스트레칭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예열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격렬함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몸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따라해도 됩니다. 이 조용한 움직임이 반복될수록 몸은 매일 조금씩 더 가볍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5번째 습관, 아침 혈압 측정. 조용한 고혈압이 만드는 뇌 속 폭탄.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이른 시간은 뇌졸중 발생률이 가장 높아지는 순간입니다. 대개 새벽 6시부터 10시 사이 눈을 뜨고 일어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뇌혈관 사고가 집중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대에 급격히 상승하는 혈압 때문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불리는 코르티솔이 급증하며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각성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혈압도 덩달아 치솟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미 혈압이 높거나 혈관이 약해져 있다면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인 파열이나 막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고유한 위협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더 위험합니다. 가슴이 아프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으며 아무 문제 없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조금씩 동맥벽을 압박하며 뇌혈관에 균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침묵하던 고혈압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뇌 안에서 폭탄처럼 터지게 됩니다. 이 침묵의 적을 알아채고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아침 혈압 측정입니다.
병원에서 1년에 몇 번 재는 혈압으로는 부족합니다. 집에서 스스로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의 수도관을 떠올려 보세요. 수압이 너무 높으면 처음엔 잘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관은 내부에서 조금씩 닳고 약해집니다. 결국 어느 날 갑자기 터지거나 녹과 이물질로 막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좋은 혈압 측정기를 하나 장만하는 일입니다. 팔에 감는 방식에 정식 인증된 디지털 혈압계를 사용하세요. 측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나 약을 먹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온 뒤 조용히 의자에 앉아 팔을 심장 높이에 올린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에 2-3번 정도만 꾸준히 측정하고 날짜, 시간, 수축기와 이왕이 수치 맥박까지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이 기록은 나중에 병원에 갈 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혹시 1-2번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주 130에 80을 넘거나 140에 90을 초과한다면 이는 이미 명백한 고혈압의 경고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혈압은 무시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른 척 할수록 더 깊은 곳에서 조용히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4번째 습관, 한겸증 아침 식사. 혈관을 살리는 첫 끼의 선택. 아침 식사는 단지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 전체를 움직이는 연료이자 뇌와 심장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여전히 단맛이 강한 시리얼 흰빵에 마가린 설탕이 잔뜩 든 믹스커피 포장된 과일 주스 같은 조합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 포화 지방으로 가득한 아침은 순간적인 포만감을 줄 수는 있지만 급격한 혈당 상승과 인슐린 분비를 유발해 혈압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부추깁니다. 결국 이런 식사는 혈관의 내벽을 손상시키고 뇌졸중의 위험을 키우는 은밀한 공격이 됩니다. 반면 올바른 아침 식사는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이섬유 좋은 단백질, 그리고 천연지방이 적절히 조화된 식사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며 혈관을 영양으로 채워줍니다. 이런 아침을 먹은 날은 점심 전까지 불필요한 간식을 찾는 일도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하루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국내외 많은 연구 결과, 특히 영국 의학저널 등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귀리처럼 전곡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이 훨씬 낮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도 아침 식사에서 설탕 포화지방 나트륨을 줄이고 섬유질과 식물성 지방을 늘릴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식탁에 올려야 할까요? 바나나, 아보카도, 감 같은 부드러운 과일 1-2가지, 거칠지 않은 귀리죽이나 통밀빵, 삶은 계란이나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 지방이 적은 흰 치즈, 견과류 1줌과 계란 위에 올리브유 1방울 정도면 단순하면서도 이상적인 아침 식사가 됩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식품은 설탕이 들어간 요구르트 색소가 가미된 시리얼 흰 밀가루로 만든 빵, 케이크, 쿠키류, 그리고 가공육인 햄과 슬라이스 육류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나트륨이 높고 염증을 유발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통밀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포장지 앞면에 적힌 문구가 아니라 원재료명 첫 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통밀빵이라면 첫 번째 재료가 통밀가루여야 합니다. 만약 강화밀가루로 시작한다면 그건 단순히 마케팅 문구일 뿐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함정입니다. 작은 선택이 내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을 바꾸는 일, 그것은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세 번째 습관, 스트레스 일시정지. 아침에 2분 멈춤이 뇌를 지킨다. 요즘 세상은 마치 압력밥솥처럼 돌아갑니다. 눈을 채 뜨기도 전에 머릿속에는 해야 할 일, 가족 걱정, 건강 문제, 금전 압박이 한꺼번에 밀려듭니다. 마음은 이미 바쁘게 회전하기 시작하고 몸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피로감이 깔립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시작하는 하루는 단순한 피곤함을 넘어서 뇌와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고 이 호르몬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몸 안에서 독이 됩니다. 혈압을 끌어올리고 혈당 조절 기능을 무너뜨리며 전신염증 반응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결국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여는 첫 몇 분을 정지시키는 것이야말로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뉴스보다 먼저, 휴대폰보다 먼저, 커피보다 먼저 조용한 자리에 앉아 두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깊은 숨은 긴장한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맥박과 혈압을 부드럽게 낮춰줍니다. 이것은 결코 명상 전문가나 요가 강사만이 실천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국내외 의학 저널에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단순한 호흡 조절만으로도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관 건강 지표가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는 과학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은 몸을 지키는 첫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잡생각이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조용히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판단하지 말고 재촉하지 말고 그저 숨을 따라가세요. 이 평온한 2분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아침이 바뀌고 삶의 리듬 전체가 정돈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2분이야말로 여러분의 뇌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지키는 방패입니다. 두 번째 습관, 미세 움직임 계획. 움직임 없는 하루는 혈관의 독이다. 오랜 시간 가만히 앉아있는 습관, 그것은 그 자체로 조용한 질병이 됩니다. 일터에서 운전 중에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머뭅니다. 비록 하루에 1시간 운동을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의자에 붙어 보내고 있다면 다리로 가는 혈류는 심각하게 줄어들고 전신의 대사 기능도 느려져 혈전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 형성됩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과도한 좌식 시간이 심혈관 질환, 특히 뇌졸중 위험을 확연히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점은 장시간 앉아있는 시간을 짧은 미세한 움직임으로 끊어주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은 크게 개선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자주 일어나 움직이느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루 일정을 생각할 때 단순히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 것인지를 함께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컴퓨터 앞에 몇 시간 앉아 있을 예정인가요? 혹은 차량 이동이 많거나 텔레비전을 오래 볼 계획인가요? 그렇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알람을 설정하세요. 휴대폰 타이머든 스마트워치 알림이든 매 시간마다 몸을 깨우는 경고음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알람이 울릴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복도를 한 바퀴 돌거나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가거나 책상 옆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가능하다면 계단 몇 층을 오르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짧고 단순한 움직임은 혈류를 다시 깨우고 고여있던 하체의 순환을 풀어줍니다. 특히 아침에 마신 물 한 컵과 연결해서 물을 마시고 움직이는 루틴을 만든다면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에서의 1시간 운동이 모든 것을 상쇄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10시간 동안 한자리에 앉아있는 현실을 무시하고서는 그 1시간조차 건강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하루는 조용히 혈관을 공격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가 시작되기 전 언제 움직일지를 먼저 계획하는 일, 그것이 건강한 하루의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됩니다. 마침내 마지막 첫 번째 습관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 가장 뜻밖이고 놀라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습관은 바로 입안에서 시작되는 뇌졸중 예방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칫솔이 아니라 그 옆에서 종종 외면당하곤 했던 치실. 이 치실이 뇌졸중을 막는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쉽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과학은 그 연결고리를 분명하게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바로 잇몸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치주 질환으로 진행될 경우 이는 단지 입 안에서 머무는 국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중장년층 이상에서 이 잇몸 염증은 매우 흔하게 발견되며 많은 경우 자각 증상이 없어 방치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염증 부위에서 발생한 세균과 염증 물질은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며 전신 염증 반응을 촉발시키고 그 결과 혈관 내벽에 지방 찌꺼기가 쌓이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결국 동맥경화 혈전 형성이라는 위험 요소들이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쌓여갑니다. 이처럼 조용히 진행되는 입속의 염증은 실제로 뇌졸중을 준비하는 가장 은밀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수천 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밝혀진 명확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해외 학회에서도 발표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치실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경색 발생률이 약 20% 낮았고 심장에서 유래된 혈전으로 인한 뇌졸중 발생률은 무려 4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는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이 뇌졸중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60% 이상 더 높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입과 뇌 사이의 연결은 이제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막아주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저평가된 도구가 바로 치실입니다. 치실을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이나 저녁, 어느 시간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실을 감싸쥐고 각 치아를 부드럽게 감싸듯 움직이며 잇몸 아래쪽을 살짝 훑어내듯 닦아줍니다. 이때 억지로 밀어넣지 않고 조심스럽게 치아 옆면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출혈은 이미 염증이 있다는 경고의 신호이며 이럴 때일수록 더 세심하게 돌봐야 합니다. 멈추지 마세요. 며칠만 지속하면 피는 자연스럽게 멎고 잇몸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단 2-5분이면 충분합니다. 별다른 기구도 필요 없고 복잡한 동작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은 뇌를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지켜주는 작지만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물론 치실 하나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뇌졸중이라는 거대한 위험을 막기 위한 퍼즐 조각 중 그동안 가장 쉽게 놓쳤던 한 조각이 바로 이 치실이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 습관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단단한 잇몸과 맑은 뇌를 위한 가장 실천 가능한 첫 걸음입니다. 하루를 바꾸는 치실 평생을 지켜주는 치실입니다. 이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아침 습관은 거창하지도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단 몇 분만 투자하면
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뇌를 보호하고 치명적인 뇌졸중의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방법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나요? 내 몸을 지키는 일이 생각보다 단순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새롭게 느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께, 형제자매께, 오랜 친구나 이웃에게 혹은 직장 동료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 이전에 분명한 신호가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떠나지 마세요. 이제 어떤 영상을 이어서 보실 건가요? 건강에 대해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 오른쪽에 뇌졸중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정보가 담긴 재생 목록과 알츠하이머 초기 징후에 관한 영상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눌러서 내 몸을 더 잘 이해하고 더 현명하게 준비해보세요.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건강한 내일을 이야기하기 위해 다시 만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에 첫 몇 분이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것입니다.